근로기준법 강화로 버스기사들의 근로시간이 줄어들면서 벽지 노선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버스 대란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겠다며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60억에 가까운 건물 매입비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군산 저수지에서 멸종위기 2급 식물인 가시연이 자취를 감추면서 군락지가 완전히 사라진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20대 미혼모가 갓 태어난 아기를 자신이 살던 원두막 쓰레기 더미에 유기했다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서 버스 회사들이 기사의 근무 시간을 줄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되면 인건비가 크게 늘어나고 기사를 확보하는 것은 어려워서 버스 회사들이 벽지 노선부터 운행을 줄이거나 아예 휴업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버스 대란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첫 소식 나금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산내면의 한 정류장에 한 시외버스 업체의 휴업 공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산내에서 남원 시내를 오가는 시내버스와 시외버스 18편 가운데 시외버스 6편이 지난 14일부터 1년간 휴업에 들어간 겁니다. 버스 운행이 준 만큼 주민들의 불편은 커졌습니다. 이 학교가 끝나고 나면 오들 못하고 또 중간에 수업이 끝나고 중학생들 같은 경우는 학원을 다니거나 이런 애들은 가서 또 막차를 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약도 먹고 그런데 지금 약이 다 됐는데 시간 때문에 약 사러 갈 수도 없어. 근로기준법이 강화되면서 노선버스 업계는 현재 법정 근로시간을 주 68시간으로 줄이고 있고 300인 이상인 사업장은 내년 7월부터는 주 52시간으로 맞춰야 합니다. 결국 노선과 운행 횟수를 유지하려면 회사마다 수십 명에서 수백 명의 기사가 더 필요한 상황.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 부담도 큰데 기사들이 도시로 줄줄이 빠져나가면서 인력 확보가 어렵다 보니 급한 대로 운행 횟수부터 줄이고 있는 겁니다. 경기도나 수도권 여건 좋은 쪽으로 기사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남원시도 뒤늦게 대책을 마련하느라 분주합니다. 애들 등교원 차량 걸러먹고 인월에서 올라가는 차가 7시 50분 차 직행버스 있어요. 그놈을 지금 재운행해달라고 지금. 문제는 이 같은 상황이 남원에만 한정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전라북도 전체로 보면 시외버스 240개 노선 가운데 28개 노선에서 50회 운행이 줄었고 16개 노선은 아예 1년간 휴업에 들어간 상황. 내년 7월부터는 법정 근로시간이 단계적으로 주당 52시간으로 더 강화되면서 상황이 더 악화될 것으로 보여 버스 대란의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나금동입니다. 전주시가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임대주택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취지야 나쁘지 않죠. 하지만 60억 원에 가까운 돈을 주고 건물을 매입하겠다는 것이어서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하원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주시 인우동에 있는 7층 규모의 건물입니다. 전주시는 한 대학의 기숙사로 사용됐던 이 건물을 청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 건물을 매입해서 임대주택으로 리모델링하고 주차장을 확보하는 데 58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시세의 30% 수준인 한 달에 7만 5천 원의 임대료를 받고 100명의 대학생에게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주택이 다 비싸잖아요. 근데 이제 7만 5천 원이라는 가격에 아마 살면은 이제 부담이 덜 돼서 괜찮을 것 같아요. 올해 LH는 청년을 위한 전세 매입 임대주택의 346호의 물량을 전북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올해 7억 원에 이어 내년에는 10억 원을 사회주택 공급에 배정했습니다. 이처럼 비슷한 사업이 있는 상황에서 전주시는 지방채를 발행해 58억 원 가운데 20억 원의 사업비를 조달하겠다는 것입니다. 빚까지 내가면서 58억 원의 건물 매입을 추진하는 게 적정하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슷한 유형의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지방채까지 우리가 굳이 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치단체가 이 정도의 예산을 들여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예산 심의 과정에서
타당성 논란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하원호입니다. 갓 태어난 신생아가 원룸 앞 쓰레기 더미 사이에서 발견됐습니다. 이미 숨진 상태였는데요. 아기를 버린 산모는 그 원룸에 사는 20대 미혼모였습니다. 오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환경미화원이 오늘 아침 정리되지 않은 쓰레기 틈에서 발견한 광경은 끔찍했습니다. 검정 비닐 속에 들어있는 그 병을 뺐단 말이에요. 빼고 보니까 이제 이상한 거죠. 안에 처음엔 자기는 닭고기인 줄 알았대요. 아무래도 좀 사람 애기가 죽은 것 같다. 익산 한 원룸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갓 태어난 남자 아기 시신이 발견된 건 아침 8시 반쯤. 신생아 시신은 이곳에서 검은색 비닐봉투에 담긴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태반과 탯줄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곧바로 주변 CCTV 영상 탐색에 나선 경찰은 아기가 어제 저녁 7시 반쯤 유기되는 장면을 확보하고 오늘 오후 22살 A씨를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가 잡힌 곳은 다름 아닌 아기가 유기된 장소, 해당 원룸이었습니다. 미혼모라고 봐야죠. 상태가 좀 안 좋아 보였어요. 이렇게 출산한 직후라 아기가 울었다고 그래요. 살아서 태어났다고 봐야죠. 비닐봉지에 담아서 이렇게 유기했다. 경찰은 아기가 태어났을 당시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영아 살해 및 시신 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 중입니다.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숨진 아기에 대한 부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오정현입니다. 1년 전 장소에선 전북 지역 가야 문화의 위상과 역동성을 알리기 위한 전북 가야 선포식이 열렸습니다. 10년 동안 추진할 장기 사업 계획도 마련해둔 상황입니다. 하지만 사업비 문제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창용 기자입니다. 지난해 11월 전라북도와 전북 7개 시군은 전북가야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전북가야가 지녔던 위상과 역동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가야계 유적과 유물을 하나로 묶고 이제부터 전북가야라고 명명함을 선포합니다. 전북가야 위상 세우기 계획에 따라 올해 전라북도는 13개 유적의 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지정과 출토유물 9점의 문화재 지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 전라북도 조직에 가야백제문화팀을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포함해 2028년까지 25개 사업에 2,266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입니다. 문제는 사업비 확보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북에 있는 가야 유적은 7개 시군에 751건이나 됩니다. 계획대로 이들 유적을 체계적으로 발굴 복원하고 관광 자원화하기 위해선 한 해 평균 국가예산 100억 원 등 200억 원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해 사업비는 117억 원에 그쳤고 내년에도 크게 늘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발굴 및 정비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 19년도에도 192억 원의 예산 확보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비 확보를 늘리기 위한 가야문화권 특별법 제정도 일부 시도와 학계에서 반대하고 있어 전북가야 위상 세우기는 계속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JTB 뉴스 송창용입니다. 검찰 수사를 앞두고 달아났다가 8년 만에 붙잡힌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전주지검은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최 전 교육감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교육감은 지난 2007년 김제 스파이스 골프장에 교육청 부지를 넘기는 대가로 3억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유진섭 정읍시장, 황숙주 순창군수, 황인홍 무주군수에 대해 6.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은 선거 기간에 유권자에게 한 번에 10차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를, 황숙주 순창군수와 순창군 공무원 11명은 선거를 앞두고 130여 차례에 걸쳐 군수의 치적을 게시하거나 추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선거 토론회에서 농협조합장으로 재임할 때 업무상 배임 혐의로 처벌받은 일에 대해 부실 대출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선거 공보물과 토론회를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아온 정헌율 익산시장과 이환주 남원시장에 대해서는 혐의가 입증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가시연 군락지로 알려진 군산의 한 저수지에서 가시연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멸종위기 2급 식물인 가시연의 군락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지 정확한 실태 조사가 필요합니다. 김진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시연 군락지로 알려진 군산의 한 저수지입니다. 해마다 저수지를 가득 메운 2m가량의 둥근 잎과 보라색 꽃이 인근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선사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가시연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가시연꽃이라고 하는 꽃이 이쁘게 아름답게 많이 펴 있어서 산책할 때라든가 어디 지나가다가도 그 꽃을 감상을 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일인지 올해는 그렇게 많이 피들 않고. 멸종 위기 식물 2급으로 2만 제곱미터 저수지에서 군락을 이루며 서식하는 가시연이 사라진 것입니다. 사라진 것은 가시연꽃뿐만이 아닙니다. 각시 수령과 통발 등 희귀 식물도 자취를 감췄습니다. 한 해살이 수생식물인 가시연은 꽃을 피운 뒤에 만들어진 씨앗이 이듬해 다시 싹을 틔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같은 순환 고리가 끊기면 군락을 이룬 가시연을 다시 볼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번식 방법은 동자로서 번식을 하는데 올해 동자가 열리질 않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올해보다도 번식을 한다 하더라도 개체수가 극히 적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가시연은 수질과 수심에 민감해 수질이 깨끗한 우포늪이 대표적인 서식지일 정도로 보기 드문 수생식물입니다. 모습을 감춘 가시연 군락지가 영영 사라지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복원 작업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JTB 뉴스 김진영입니다. 아귀 뱃속에서 20cm가 넘는 플라스틱 생수병이 발견됐습니다. 어민 48살 황모 씨는 지난 19일 부안 앞바다에서 잡은 50cm의 아귀를 손질하던 중 뱃속에서 20cm의 플라스틱 생수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플라스틱 쓰레기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주 리사이클링 타운의 재활용 쓰레기에서 다량의 의료 폐기물이 나왔다는 JTB 보도와 관련해 전주시가 의료 폐기물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전주시는 합동점검만을 편성해 다음 주부터 한 달 동안 병의원과 요양병원 등 전주의 의료 폐기물 배출업소 1,303곳에서 의료 폐기물 관리 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위반 사항이 적발되면 개선 명령을 내리거나 과태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내년에 열리는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서 전북현대가 지주에 편성되면서 꽤 무난한 대진표를 받았습니다. 3년 만에 다시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정원익 기자입니다. 전북현대는 내년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 지조에 편성됐습니다. 태국 부리람, 일본과 중국 FA컵 우승팀과 같은 조입니다. 일본 FA컵은 현재 우라와 대 가시마, 센다이 대 야마카타의 4강전을 앞둔 가운데 우승팀은 다음 달 9일 결정됩니다. 중국 FA컵은 베이징과 산동 루능이 오는 30일 결승전을 치릅니다. 전북현대는 무난한 대진으로 평가하고 곧 새로운 감독을 맞이해 다시 우승에 도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쉽지 않은 원정거리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잘 이제 선수들이 일정을 소화하면 우리 팀한테는 무난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전주 완산고 풋살팀이 충남에서 열린 제11회 전국학교 스포츠클럽 풋살대회 남고부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치열한 지역 예선을 거쳐 처음으로 출전한 전국대회에서 최강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선수들 다 같이 스스럼 없이 다 잘 어울렸고 그 안에서 이제 훈련할 때나 이런 것들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그게 경기장 안에서 그대로 좀 나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전북 유일의 남자 실업 축구팀인 전주시민축구단이 신인 선수를 공개 모집합니다. 자격은 만 18세 이상 고교 이상의 경력자로 서류 심사를 거쳐 훈련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청 기간은 오는 30일까지입니다. JTB 뉴스 정원익입니다. 전라북도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상풍력 전문 연구센터는 산업통상자원부가 해상풍력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을 추진하는 연구기관입니다. 현재 군산을 비롯해 경남 거제와 울산 등 전국 6개 지역이 치열한 유치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고미희 전주시 의원에게 벌금 7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하고 500만 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형량이 확정되면 고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고 의원은 지난 2015년 8월 재량사업비 예산을 태양광 가로등 설치 사업에 편성해주는 대가로 업체 관계자에게 5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6년 재량사업비로 예산을 편성해주고 350만 원을 받은 송정훈 전 전주시 의원도 1심과 같은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4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비정규 학력이 기재된 의정활동 보고서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오평근 전북도 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오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의정활동 보고서 주요 학력란에 모 대학원 최고 과정 수료라고 기재한 보고서 16,500여 부를 선거군의 아파트에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공직선거법은 학력을 게재할 경우 정규 학력과 이에 준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이수 학력 이외에는 게재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오늘 저녁 6시 50분쯤 전주시 장동에서 도로를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불이 나 승객 등 1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엔진룸 쪽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버스기사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덕진경찰서는 훔친 차를 타고 다니며 금은방에서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19살 A군 등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어제 낮 1시쯤 전주시 인우동 한 금은방에서 9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 3개를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낮 사이 5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3도를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은 전주 12도, 익산 13도 등 9도에서 14도로 오늘보다 2, 3도가량 높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내일 낮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다음 주 내내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